우월한 미모와 지성까지 겸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드라마 속 엄친아.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 변호사들. 오늘 여유만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3인방의 실제 결혼 생활을 낱낱이 파헤친다. 사람한테 쥐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알아서 기는? 정말 그녀들의 남편도 남의 편? 이혼 전문 변호사도 피할 수 없는 부부 갈등. 답답할 때도 있어요. 엄마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나랑 약속부터 생각했대. 봉지야, 아빠한테 전화 좀 해. 이제 12시 넘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언젠가는 정말 당신하고 이혼을 하고야 말겠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혼 위기. 너무나 뻔한 이혼 사유. 성격 차이의 실체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외도까지. 내가 너한테 괜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 영원한 숙적. 시어머니 대 며느리. 그 사위를 데려다가 얼차례 시키고 이렇게 아직도 여자분이 처녀.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3인방도 매일 이혼을 생각한다? 지금 여유만만해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뭐 방송을 통해서도 종횡무진 활약하는 세 분이신데 그렇죠. 각각 좀 소개를 그래도 인사를 좀, 자신의 네. 목소리로 좀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김수진 변호사님. 네.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좀 아픈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치유해드리는 쪽집게 행복전도사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죄송한데 쪽집게 이혼 변호사면 이분들은 이혼할 거다 딱 뭐 알아요? 네, 딱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조용구 씨 어떻습니까, 느낌? 그런가요? 조용구 씨는 굉장히 앞으로 한 100년 해로 아시면서 잘 사실 것 같아요. 조용구 씨가 경제권을 아내분한테 좀 주시면서 잘해드리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경제권 안 됩니다. 예, 우리 안미영 변호사. 살 때도 폼나게, 헤어질 때도 폼나게. 폼생폼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미영입니다. 네. 끝나게. 네,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네, 저는 가족 지킴이 반전 이혼 전문 변호사 네.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정말 이혼 전문 네. 변호사면 왠지 이렇게 정말 찬바람이 쓱 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근데 또 네. 만나보면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푸근하시잖아요. 예. 세 세 분도. 분도 응,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사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외모로나 아니면 선입견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되게 무섭고 차갑고 그냥 그 싸움꾼이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시면 네. 굉장히 푸근해하시고 또 모두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반전이잖아요. 호감을 가지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모두 다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같은 법정에서 이렇게 좀 우연히 마주치는 같은 사건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런 경우 많이 종종 예. 있어요. 네. 김 변호사하고도 같이 사건을 해본 적이 있고 예. 지금 실제로는 양 변호사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계류 중? 제가 여자 쪽을 맡고 있고 네. 아, 정말로요?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예.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원픽을 맡아서 하는데 네. 의뢰인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되게 걱정하세요. 걱정하죠. 친하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 뭔가 뭔가 이런 영향을 네, 주지 그렇기 않을까.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실 공사를 저희가 분명히 구분해서 어. 공적일 때는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 저희 법정에 네. 딱 가면 예. 딱 모른 체 해요. 그래요? 모른 체 하는 정도가 아니세요. 어느 정도요? 네. 내가 어제 서면 보냈거든. 그것도 아직 안 읽어봤니? 막 이러시고요. 좀 빨리 보내라. 재판 중에는 이러시고요. 점심 약속도 네. 자제하면서 네. 서로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끝날 것 같아요. 때도 이렇게 먼저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늦게 나오고 서로 모르게.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뭐 남편과 저기 아내분을 맞다 보면은 그래도 남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떠세요 마음이? 그래도 아내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아니죠. 제 의뢰인을 이기게 해야죠. 더 철저하게 또 의뢰인 편으로. 그럼요. 예. 그게 변호사의 또 유리 의무거든요. 네. 예. 세 분은 뭐 사실 그냥 결혼 잘 생활 유지하고 계신 거죠? 아주 잘 질문이 워낙에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혹시나.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결혼한 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는 이제 20년 차. 20년 네, 만 차. 19년으로 결혼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네. 저는 16년 차입니다. 16년 되죠. 예. 양성 제가 변호사. 제 후배죠. 저는 13년 차고요. 많은 분들이 네. 실제 부부 생활에서는 어떨까, 결혼 생활하시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가 그런 모습 굉장히 궁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보여주는 모습처럼 좀 이렇게 따뜻한 아내, 좀 친근한 그런 엄마의 아닐 모습.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잘 이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결혼하면 남편분들 정말 피곤할 거예요.
꼬치꼬치해 먹고 따질 것 같아서. 예. 따지는 것도 결론해야 많고. 돼요. 근데 다들,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그 현모양처처럼 네. 남편한테 쥐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섭게 하고 가정에서도 밖에서 하듯이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피곤한 스타일일 거다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알아서 기는. 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뭐 더 잘하고 아이들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저희는 뭐 요리도 되게 잘하고 집안일도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거든요. 아니 양선 변호사님 남편분이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생각할 거라고 돼요. 하는데 어. 사실은 남편이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셔야 알겠지만 제가 얼굴에 굉장히 각이 많아요. 각이 많고 눈이 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좀 무서운 인상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방금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지금 그 얘기 그래서 무슨 의미로 하는 거야? 절 보고 갔어요. 다시 한번 의미. 얘기해봐 이러면 저희 네. 남편이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날 증인 신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내가 것 무슨 맞다. 피고인이야 뭐 이렇게 맞다. 하는 경우 많고요. 애들한테도 그럴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너 이리 와서 이거 얘기해봐. 어. 너 정말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하라고. 인정하라고. 시인하라고. 자백해. 범행을 시인하라고. 네. 야. 아니 진짜 아무리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직업 의식이 있어서 네. 그런 어떤 말 습관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생활 중에. 저는 또 게다가 네. 남편이 같은 직역에 있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법조인 부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말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예. 그 남녀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싸울 때 오히려 그런 걸 서로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피하고 조심하고. 예. 판사 변호사면 판사가 좀 위에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집에서는 판사 훈장 떼고 예, 변호사 훈장 내려놓고 싸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법조인들 말투가 네. 약간 그 법정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해봐.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얘기하다가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는 생각하기에 4월 26일인데 네. 저희가 잘못 얘기해서 4월 28일이라 그러면 그걸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서 아. 그걸 짚고 맞아. 넘어가야 직업병, 돼요. 직업병. 네. 직업병. 네. 어쨌든 이 이혼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성사시키는 게 잘 전문인 마무리. 예. 그런 변호사들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세 분이 생각하는 이혼이라는 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수진 변호사님? 네. 이혼이라는 건 그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혼도 선택이거든요. 선택이죠. 근데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모르되 실제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잘못으로든 불행하게 됐다면 네.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뭐 자신을 위해서나 배우자를 위해서나 더더욱 자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안 하는 게 능사도 아니고 네. 잠깐 화가 났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정말 이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거. 안미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혼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명 생기잖아요. 변호사님 이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럼 뭐 저희가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알아서 잘 또 상담을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저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그게 사실 이제 예.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하시는 거는 어떤 면에서 협의가 되시고 조건을 이렇게 같이 논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이제 재판으로 해서 하는 이혼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가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는데도 정말 하시겠느냐.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재판으로 가서 하는 거는 좀 차후에 선택을 하도록 이혼을 아예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더라도 좀 원만하게 하는 거는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왜 그 많은 변호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이혼 쪽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셨는지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또 여자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다양한 속무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뭐 민사도 형사도 가사도 행정사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건을 접하면서 제 의뢰인 저희 상담자 의뢰인들이 받아들이고 만족해하는 정도가 가사 사건에서는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고 만족해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게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분들도 만족하지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가사 사건을 점점 많이 하다가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이제 타이틀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무조건 참았거든요. 무조건 그냥 다 이겨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참지 않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라나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조건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애정이라는 조건보다는 물질이나 그 밖에 기타 조건을 더 중시하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위기가 와도 이제 참지를 못하고 못 견디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혼테크에 제가 어느 칼럼에서 쓰기도 했는데 혼테크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항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 돌아오면서 각자 집으로 앞으로 가. 진짜로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최근에 진행한 소송도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그 뒤에 정리한 과정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혼 집은 그대로 있고 들어가본 적이 공항에서 없는 친정으로 시댁으로 이렇게 신혼집은 그냥 그대로 있고. 야, 면세점에서 싸웠네. 맞아요. 그 면세점에서 맞아요. 거기서부터 그래 바로 돌아오는 거죠.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서글프네요. 그럼요. 굉장히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부들이 저는 마마보이거나 마마걸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갔는데 막상 결혼 준비하는 동안 부딪히면은 부모님들이 이전에는 이혼을 무서워하셔서 그냥 살아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빨리 헤어질 건 빨리 헤어져라 해서 부모님 의견에 의해서 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장성한 결혼했던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가장 손해 안 보게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상담을 하면서 사건도 진행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 김수진 변호사님, 그건 저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각자 집으로 가면은 위자료 이런 것도 줘야 돼요? 그 약혼 해제로 인한 이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된 데 대한 유책 사유가 한쪽에 있다면 예물 반환부터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겠죠. 30 넘으면 부모들이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싸고 도시니까 저희 같은 이 미혼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 사무실에 미혼 여자 변호사님이 계셔요. 저희 사무실에 1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기 변호사님 얼굴색이 하얘졌어. 밝아졌어. 어떻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결혼을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해서.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무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잘한다. 그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이혼 전문 변호사 세 분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셨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가장 오래되신 우리 김수진 변호사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사실은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남편이랑은 정말 그 빛과 같은 속도로 사랑에 빠져서 5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5개월이요? 네. 원래 기준은 어떠셨어요? 제 기준은 따져서 잘 고르지 안전하게 가자였는데 남편은 이제 같은 연수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반에 같은 조에 같은 스터디 모임이었는데 그 남편이랑 연애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웃겨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땐 사귀는 관계가 아닌데 저한테 와서 약간 심각한 표정을 약간 화가 나서 어떻게 점심을 먹자고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선배님? 그랬더니 제가 한 달 전에 그 남편한테 선배님 다음에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저는 정말 인사체로 의례적인 인사로 한 건데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슴에 묻어두고 한 달간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점심 약속을. 제가 언제 먹자고 하면 바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남자 봐라? 그러고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빠져들어서 5개월 만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5개월 만에? 연수원에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연수원 1년 차 끝나고 2년 차 올라갈 때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면요 조금 문제가 있던데 하고 나서
다행히 네. 지금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동기분들 다 동기일 거 아니에요. 뭐라 네. 그럽니까? 되게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랑 결혼할 때까지, 결혼 발표할 때까지 네. 안미영 변호사님하고 연손 동기거든요. 아, 동기세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왜냐면 아무도 뭐 연애를 아주 몰래 아주 잘 남편이 저에 대한 배려죠. 혹시 사귀다가 뭐 이제 깨지면 여자 연수생은 300명 중에 이제 16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저를 배려하는 심정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안명 변호사님 동기인데 밥 먹자고 한 사람 없었어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은 계셨었는데 네. 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연수원 때 커플이 못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그럼 우리 안 변호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수원을 커플이 안 돼서 이제 졸업을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네. 또 이제 결혼을 이제 다시 이제 연애를 하려고 봐도 네.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맞선도 보고 소개팅도 몇 번 해봤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주위에 좋은 분들 막 소개 많이 근데 들어오잖아요. 그 변호사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예? 왜요? 맞아요. 여자 변호사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엄마가 네. 어떻게 해가지고 소개를 이제 시켜줘가지고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벼랑 끝. 네. 저는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예. 너무 그때는 정말 너무 예. 그게 진짜 완전 절박했어요. 안 변호사님 맨날 밥만 먹으면 나 너무 결혼하고 싶어. 나는 너네랑 추석 명절을 보내기 싫어. 막 근데 이러면서. 절박해서 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맞선을 딱 나왔는데 일단 키가 컸어요. 저는 이제 키 큰 분을 좀 큰 분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키가 커서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10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10개월 됐는데 결혼 얘기를 안 결혼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살짝 건드리면 넘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배수진의 천재. 제가 참지 못하고 예. 우리 결혼 안 해? 이렇게 정말요?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얘기하셨구나. 프로포즈 먼저. 하신 거네. 예,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지 뭐. 그러지 뭐. 야, 그러지 뭐가 뭐야. 아니, 프로포즈 우리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러지 뭐. 이렇게 제가 한테 얘기할 용기가 변호사님이 없으셨나 보죠. 적극적으로 더 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도권을 뺏겨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쥐어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주도권을 뺏겼어요? 네. 근데 혹시 더 기다렸으면 좋은 남자가 생겼을 텐데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저런 생각도 없었어요. 되게 급하셨나봐. 되게 급하셨어. 저는데 뭘 좀 물어보세요. 벼랑 끝인데. 양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저희 연수원 동기가 형을 소개시켜줘서 네. 그래서 이제 만나긴 만났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좀 만나보니까 사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저도 이제 그때가 30이었거든요. 서른 때, 네,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노처녀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 예. 둘이 결혼을 하면 애가 없다고. 두 분 사주가? 네네. 너 세상에. 괜히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네. 빨리 정리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아마 제 생일인데 뭐 봄이어가지고 네. 이제 감기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데이트도 안 하고 네. 이제 이걸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남편이 전복죽을 사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방문하네. 네. 그래서 전복죽을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걸 사주를 그냥 믿으신 거예요. 믿을 수 있죠. 남편한테 여자 얘기를 입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뭐 오빠라고 불렀는데 네. 오빠랑 나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나도 여기서 더 나갈 용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조우종 아나운서 같은 경우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 진짜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죠. 10초도 안 걸리고 네. 이 자리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남편이. 그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이 남편이 정말 10초도 안 걸리고 바로 얘기를 듣자마자 한번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결심했죠. 네. 그래서 지금 아기가. 저희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에서 애가 셋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사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그렇습니다. 세 분이 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얼마나 다들 궁금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실생활 그 모습을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양소영 변호사 가족의 아늑한 보금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큰딸 첫 번째 보물 이정헌이고요. 이시연이고요. 우리 막내 이웅주입니다. 토요일 날 가끔 뭐 상담 예약 손님 있는 경우 외에는 주말에는 항상 집에 있죠. 가족 사진에서 눈에 띄는 멋진 가장. 양소영 변호사님, 남편은 어디 있나요? 네, 일이 좀 바빠서 주말에도 많이 출근을 해요. 그리고 또 뭐 모임도 많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혼자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육아부터 청소, 요리에 설거지까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을 양소영 변호사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도와주시나요? 그러게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눈물로 호소할 때 한번? 침대에 누워있고 자고 있고 책 읽고 있고 컴퓨터 하고 있고 그래요. 요새는 좀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는 진짜 안 도와줬었어요. 아빠한테 좀 가라 그러고 아빠한테 좀 나눠달라 그러고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아빠는 워낙 기본적으로 저를 요만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생색을 이만큼 내는 스타일이라서 3남매의 공부까지 손수 가르치는 슈퍼맘 양소영. 이역오 빈천 역가 아니야. 이렇게 시간을 쪼개 쓰며 노력해도 아이들은 일을 하는 엄마의 빈자리를 늘 아쉬워한다는데요. 애들이 이제 엄마는 맨날 일만 한다고 누가 더 소중하냐고 막 투정 부릴 때 이럴 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엄마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게 예약이 안 될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는 거죠. 메이크업 하면서 전화 못해? 왜 못해? 나랑 약속부터 생각했었지. 미안해. 우리 딴 데 멀리 가서라도 먹을 거야. 딴 데 뭘 어디? 웅주야, 아빠한테 전화 좀 해. 시연이 누나가 엄마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 어떤 사람이요? 변호사예요. 동생이랑 싸울 때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리고 언니랑 동생을 휘어잡고 살아요. 엄마가 하는 거 보면 말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뭐 뿌듯하죠. 기분 좋고. 예. 제가 하는 모습이 이제 그래도 나빠 보이진 않았나 보고 난 생각이 들어서. 1인 다역을 모두 소화하려니 지치는 순간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힘들죠. 힘든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일이 재밌어질 때는 정말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이 재미없어지거나 애들이 띵깡 부리거나 아까처럼 매달리거나 그럴 때는 좀 가끔 이렇게 울고 싶어질 때가 있죠. 샤워기 틀고 울기도 해요. 당신이 픽업이라도 좀 한번 갔다 와주고 애들하고 잠깐 놀아주는 거가 나한테 정말 힘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 이런 건 안 시킬게. 법정에선 부부 문제의 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 하지만 집에선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육아와 살림을 걱정하는 주부였는데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양소영 변호사를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19년차 변호사 안미영 씨의 집. 그런데 안 변호사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요. 주말은 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퍼져서 누워있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편한 자세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는 안 변호사. 여느 집 남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일 시킬 때 가끔 있고 이렇게 넣어요. 가끔씩 빨래 넣는 거랑 개 키는 거 시켜요. 여진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야 지금? 왜?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가야지. 주로 집에 있고요. 저는 주로 놀러 다녀요. 근데 오늘도 사실 딸 데리고 놀러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남들은 이거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정한 선에서 제가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왜? 친구들 오고 그랬는데 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 빨리 준비합시다. 누가 오래? 아니 저희 그 후배 변호사들이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이제 와가지고 저희 신랑이 스파게티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안 하시고요? 뒤바뀐 부부, 이 집에선 일상이랍니다. 알죠, 아이사 갔다 올게. 자, 컴플리트까지. 갔다 올게. 아내를 일으켜 겨우 장을 보러 나섰는데요. 목적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어때요? 편하게? 늘 갔으니까 오늘 한번 전통시장 가보자고. 날씨도 좋고. 진짜 한 몇 년 만에 처음 가는 건데요. 제가 여행과 쇼핑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 팥썰이 기계, 그다음에 두부 제조기, 그다음에 발 마사지기 이런 거 다 사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는 그런 그 생활용품 구입하는 거가 취미세요? 처음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지 하다가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는 오히려 스트레스도 줄고 의견도 편해지더라고요. 여자 남자가 좀 많이 뒤바뀐 상황이죠. 드디어 동네 전통시장에 도착. 장보기를 즐기는 평소 습관대로 장바구니까지 알뜰하게 챙겨온 남편.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이 영 어색한 듯 남편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안미영 변호사입니다. 그냥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시네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편이 이끄는 대로 생선 가게에 들은 안미영 변호사. 껍질 까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넣어줄까? 요리에 들어갈 재료 선정부터 원산지 점검, 신선도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체크하는 만능 살림꾼 남편. 데치고 써는 게 좋아요? 썰어서 데치는 게 좋아요? 채로 하셔가지고 써는 게 이거는 그냥 씻어야 돼요? 아니면 뭐가 나와요? 그냥 해서 다듬은 거니까 그냥 씻기만 모래가 상관없어요? 맛있네요. 예. 씻어야 되죠? 아니, 오늘은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부구단 남편 옆에서 멀뚱히 구경만 하는 안 변호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로 주도를 하시네요. 아니 이런 거 취미시니까 제가 또 취미를 살려드려야 되잖아요. 장 보는 내내 구경만 하던 안 변호사님. 이제와 잔소리를 늘어놓는데요. 정말 못 말려. 아니야, 이 정도 사야지. 애들도 먹고 조금 먹고 빨리 먹고. 응? 일단은 와 보고 내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물 스파게티 요리를 한번 해줄게. 기대할게요. 집에 도착하기 바쁘게 분주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부부. 주방 보조로 이제 이렇게 이걸 씻는다든가 야채를 씻는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죠. 남편분이 주방장이겠네요. 오늘은 주방장이죠. 평소엔 환자를 돌보는 한의원 원장님이지만 집에선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남편.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미영아 너는 좋겠다. 그쪽 신랑들은 이런 거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능숙한 솜씨로 요리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 것 같죠? 작은 딸하고는 한 5학년 때쯤 되면은 요리학원을 같이 다녀볼 생각이에요. 저는 제 친구들도 한번 불렀을 때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선보이고 또 딸 친구들 왔을 때 제가 또 해서 주고 이런 모습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와이프를 위한 건 아니네요. 이제 위안부 또 있죠. 일부 들어가는데 저는 찬밥 신세입니다. 둘째 딸을 너무 예뻐해서 저랑 첫째 딸은 완전 찬밥 신세.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많이 기다렸죠. 와, 너무. 앞치마까지 부르시고. 어울리시는데요? 네. 민혁이네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저희 집에서는. 그죠. 아니 이걸 실제로 공개하는 거예요? 전용 내방이에요. 사실은. 원장님은? 원장님이 이렇게 우리 신랑이 너무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방에 이쪽으로 방이 연결된 거야? 돼갖고. 원장님 저쪽. 이혼 전문 변호사 안미영도 각방을? 짧은 복도를 지나면 남편의 서재 겸 방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뭐지? 민경이 뭐, 그 학원에서 받은 거. 우리 남편 애들이 무슨 상 받았는지도 몰라. 진짜. 너무 챙겨서 나는 완전 찬밥 신세. 애인이야, 애인, 민경이가. 민경이가 애인. 우리는 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좀 컸네. 작품입니다.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네. 아내의 손님을 위해 실력 발휘 제대로 한 남편의 작품.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맛은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요리에 대한 자신감, 괜한 소리 아니었군요.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거. 부럽죠. 완전 부럽죠. 건강증진 꿈도 못 꾸는 일이라니까요. 내 생일날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어. 부러움 가득한 두 변호사에게 불을 지르는 결정적 한방. 하트 하나 먹어봐. 왕비네 왕비. 언니랑 우리 집이랑 이렇게 딱 반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남편은 제가 막 이렇게 해갖고 먹여주고 그래? 사랑이란 말을 못해도 고맙다는 말만 해도 내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말은 안 해. 워낙에 좀 과묵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미안한 거를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자기 책임을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왜 자기가 잘못을 했어. 절대 얘기 안 해. 잘못을 했는데 그걸 절대 시인하는 그러니까 거를. 과묵하게 있는 게 그 사람 미안한 그러니까 티가. 인정을 안 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미안하다는 건데. 근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말씀 잘하시지. 저는 사과를 잘하는 것도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인데 그럼요. 아이들하고는 비교적 잘해요. 내가 약속을 어겼다든지 뭘 못할 때는 내가 해도 안 낮춰진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심리가 부인한테 하면은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가 막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막 이러면 형부한테 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거야.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최근에는 거의 줄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인데 나한테는 그게 이제 좋은 말도 왜 한두 번이잖아. 그치. 위로가 아니라 짜증이 되버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설교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게 이제 나한테는 잔소리처럼 느껴져. 근데 언니 부부는 그런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혼 상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다른 부부들은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거꾸로 하죠. 설교가 아니고 이제 남편 입장에 잔소리거든. 계속 반복되니까 짜증나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인격적인 어떤 무시로 느껴지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원장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내가 봐도 다 근거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옳은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은 없어. 그래서 전혀 반박을 할 수 없는. 반박을 할 수 없는데 나는 답답해. 아니 그게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부 문제에 관한 얘기는 정말 정답이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만큼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목욕탕 청소 좀 추가해서 좀 꼭 좀 잘 좀 해줘.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 100%는 아니지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또 서로 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목욕탕 얘기는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행복하게 살합시다. 대한민국의 부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3인방. 법정에서는 냉철한 변호사지만 가정에서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와, 우리 안명 변호사님. 남편분 정말 잘했네. 1등 남편이네요. 벼랑 끝에 남자를 잘 잡았어요. 구세주처럼 나타나요. 아니,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 남편하고 안 변호사님 남편하고. 아니, 둘 다 같은 맞벌이 부부시면은 당연히 좀 도와주실 수도 있고 마트도 같이 가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권위가 있으신. 네. 제가 발등을 찍었죠. 그때 그냥 사전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희 남편 제가 이제 많이 부탁도 하고 뭐 꼬셔보기도 하고 이렇게 애원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사실은 방송에 나가서도 저희 남편 황제 남편이다 얘기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이렇게 변했을 것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바나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더니 껍질이 남잖아요. 그랬더니 식탁에다 이렇게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근데 바나나 껍질이 왜 식탁에 쫙 붙을 때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쫙 붙으면서 잘 붙네. 이러면서
야. 네. 근데 그렇게 약간 남성적이고 약간 권위적인 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셨나 봐요. 사실 결혼할 때는 사실 그렇긴 했죠. 그러니까 콩꺼풀이 씌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이 자꾸 바나나를 던지는 게 양성 변호사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하는 것도 현관문에 이렇게 쫙 뿌려주고. 네, 그러죠. 예. 아니 근데 가끔은 이렇게 싸우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뭐 싸우고 다투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진짜 조심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여자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와인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아하시다. 공주님이시잖아요, 사모님. 그래서 이제 가끔씩 와인을 마셔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로는 남자 변호사들이랑 같이 또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지만 그래도 같이 또 같은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와인 모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집에 갔는데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제 통금 시간이 12시거든요. 신데렐라시네, 신데렐라. 통금도 있으세요? 네, 12시까지는 터치 안 하겠다. 그거 누가 그냥 본인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정했어요. 여기는 9시고요. 남편분은 신경 별로 안 쓰시는데 본인이 양 변호사님 9시세요? 9시요? 저는 어떻게 부인들이 시간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12시가 좀 넘었어요. 왜 이야기하다 보면 늦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갔는데 문이 이렇게 띵동띵동 했는데 이걸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자물쇠가. 남편이 잠궜어. 네. 그래가지고 꽉 쥐고 살아요. 막 두드렸더니 이제 그때 열어주면서 이제 12시 넘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근데 남편 입장에서 화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트 가서 시장 봐서 집에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나죠. 아내는 와인 먹고 안 오는 거야. 역지사지. 우리 양성 변호사님 어떻게 9시에요? 집에 9시까지 뭐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네. 저도 처음에는 12시였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3시간이나? 사건이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도 굉장히 그러니까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연수원 때부터 저희는 그러니까 폭탄주를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막 이러면 한 잔 이렇게 먹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저녁 먹고 술 한 잔 먹으면은 9시가 금방 되잖아요. 금방 되죠. 9시 돼가지고 좀 가려고 보면은 11시가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간다고 전화하면은 어느 순간에 12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집에 가면은 이제 1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다 이해해 줬는데 보니까 이제 그 횟수가 자꾸 이렇게 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굉장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각서 쓸게. 다음에는 그러면 몇 시가 좋겠어? 10시. 그래서 10시를 딱 썼어요. 아주 이제 각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9시 반부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9시 반이다. 지금 일어나야 경고 메시지. 10시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재밌게 사시네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시지만 한 잔 딱 먹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호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빨리 가요. 발동이 걸렸어. 발동이 걸리잖아요. 발동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각서 하나 더 쓰지 말고 핸드폰을 딱 덮고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는 당신 이번에는 9시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 남편 가방 속에 각서가 몇 장 있어요. 자,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하다가 이혼해! 못 살겠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싸우면서 했던 적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간 적은 사실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추석 명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어머니가 계속 제사를 모시고 계셨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가져와가지고 연로하셔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처음 제사상을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생각다 못해서 야, 그럼 너 너무 힘드니까 그럼 내가 요새는 제사 대행업체, 제사상 대행업체가 많다. 진짜로 절대로 안 돼요, 저희는. 내가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놓겠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저는 믿고 맡겼죠. 근데 당일이 됐는데 제사 내일 아침에 세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 한 10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고 새벽 4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다 밤을 꿀떡 샌 거예요, 둘 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안 오는 거다. 주문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날에 사다 놓은 등심 꺼내고 그다음에 사과 있는 거 꺼내고 해갖고 엉겹결에 이제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 제가 예약했으면 어땠겠어요. 완전 진짜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예약을 해서 어찌나 다행인지 했는데 제사상 다 끝나고 나니까 둘 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조상님 뵐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가만히 둘이 앉아 있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정말 부러워요, 안 변호사님이. 맞아요. 저는 사실 이혼을 별로 안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신혼 때는 그냥 남편을 좀 내가 모시고 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12년, 13년에서 좋은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정말 얼마 전에는 샤워를 하는데 정말 물이 흘러내리고 제 눈물이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어깨가 뻐근하고 이렇게 몸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닦고 나서 저희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쫙 엎드리면서 내가 언젠가는 정말 당신하고 이혼을 하고야 말겠어. 그때 저희 남편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정말 여성이 살기에는 너무 억울한 나라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거 정말 난 너무 억울해. 난 정말 다음에는 꼭 남자로 태어나고 당신하고 언젠가는 이혼하고야 말겠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미국은 더하고 유럽은 더하고 다른 나라 더하냐고. 한국이 그나마 다. 그래서 끝까지 양보를 미안한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번씩 들어요. 그래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 정말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혼 위기의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희가 드라마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얘기하시죠. 고소공포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시월드. 너는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내 어머니 그러면 안 되는 거니? 어머니. 왜?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 그 말 그거 무슨 뜻이야? 내가 너한테 괜한 트집 잡는 걸로 보이니? 아니에요. 시월드 때문에 이혼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3인방의 솔직 담백 공감 토크 속으로. 자,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시어머니와 부부간의 갈등 시월드. 시월드. 이 시월드로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고. 굉장하죠. 이혼 사유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주장하는 사유고요. 고부 갈등 굉장히 고전적인 사유인데 요즘은 그 장모님과 사위의 갈등, 장서 갈등도 굉장히 장서 갈등. 아니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왜 그 부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보다는 오히려 가족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장모님도 봤어요. 그 사위를 데려다가 얼차려 시키고 뭐 이렇게 머리 박기 막 이런 거 훈련시키고요. 장모가요? 우리 딸한테 잘못한 거 반성문을 하셨는데 재판에 진짜 그 사위가 잘못했다고 낸 반성문이 요만큼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진짜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반성문을 쓰시고 거기다 막 이렇게 이번에는 뭘 사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딸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이런 장모님도 있고요. 가서 직접 그 사위를 막 때리시는 장모도 요새는 진짜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소송을 맡아서 하다 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또 너무 자기가 또 잘하면 또 기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너무 못하는 건 문제가 정말 안 되는 거고 생기면 안 적당한 변호사님이 선. 저를 많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화소연할 때 있잖아요. 저는 주로 참고가 안 변호사님이에요. 그럼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네가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저희 남편 하면은 네가 좀 그만하라고. 너무 시댁에 잘하려고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할 부분은 열심히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저는 또 안 하고 이러니까 기대라는 거를 잘 안 하니까 기대 수준 자체가 좀 낮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시댁에서 또 조금만 저기 하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준 만큼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죠. 변호사님들이라 우리가 질문 안 해도 아니, 세 분은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굉장히 좀 환영받는, 대접받는 며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게 변호사 며느리라고 하면 집에서 뭐 같지는 굉장히 시댁에서 대우해주고 공주처럼 떠받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선입견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지하고 그러시긴 한데 근데 뭐 그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으로는 그 굉장히 자랑하고픈 변호사 며느리지만 집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너는 며느리고 며느리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그 충실하게 해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안명 변호사님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유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면서 막 뭐 손에 이렇게 물도 못 만지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되게 잘해주시는 편이세요 시부모님이. 뭐 음식도 해다 주시고 진짜로 왜 아파트 현관에 김치만 놔두고 이렇게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또 아들이 최고니까 부모님 맞아요. 입장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또 그거를 막 겉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시진 않고요. 그냥 속으로 그냥 뭐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양소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시어머니. 저희 어머님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는 이제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 이제 당시에는 35이어서 노총각을 구제해 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예뻐하셨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으시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뭐 안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아무래도 며느리는 며느리고 우리 어머님은 지하철 어디를 가봐도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한 아들은 없다고. 모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절대 공감해요. 우리 아들이 뭐 어디를 놀러 갔다 오시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아들만큼 잘생긴 아들 없다고 이러시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뒷전이고. 이거 시댁 문제를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갈등 많이 하고 뭐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쪼르르 가서 얘기하고 저는 그러니까 사위가 맨날 친정에 전화해가지고 왜 장모님 딸을 이렇게 키웠냐고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법원에서도요 시부모하고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친정 장서 갈등이 있으면 부모님들하고 독립하는 거 부부가 대화를 해서 부모님들하고 가능하면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앞으로는 간섭을 안 하게 둘이 각서를 쓰게 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하거나 해서 당사자가 독립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장서 갈등이나 고부 갈등이 부부 갈등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불각은 불가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넘을 수 없는 벽 이혼의 위기.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꼽는 성격 차이. 그런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다? 깜짝이야. 뭐야? 당장 나가서 갈아입고 와. 네? 노막 났어? 불 킬 거니까 내 눈 버리기 전에 나가서 바지 잠옷 입고 와. 위기의 부부. 그들의 말 못할 속사정은 과연 무엇?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화끈 대담한 토크 속으로. 네, 화면 보셨지만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요, 이혼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부부의 성 차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이혼 사유로 성 문제를 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편이 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성격 차이가 심하고 남편이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혹시 부부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 70-80% 이상이 섹스리스로 이제 부부관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변호사님 부부랑 비교를 하면 제가 아는 변호사님 부부는 그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시어머님이 굉장히 좀 많이 엄격하시고 근데 그 부부는 너무 잘 살아요. 그 얘기는
두 분의 그 속궁합이 소위 말하는 속궁합이 너무 좋으니까 네. 나머지 모든 위기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그거를 수 우리 있죠. 여기 일반화시키면 부부간의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네. 크면 이거 다 나머지가 이렇게 감당을 할 수 굉장히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만들이 많은 경우를 그리고 제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왠지 조우정 아나운서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혼인데 네. 그리고 결혼한 저는 제가 뭐 미혼이지만 네. 미혼도 다 들은 지식이 있고 네. 그 기혼자 형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형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날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형이 형들이 하는 얘기. 이 형이 많이 왜 말씀하셨죠. 아내와의 네. 뭐 그 잠자리 같은 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래됐거나 너무 그 부부 생활 한지 안지 몇 년 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그런 뭐 기억이 남는 거. 예, 예.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혼인 5년 차였는데 저는 이제 여자분 쪽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부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자분이 처녀인 거예요. 몇 년째 부부? 전혀 5년간이요. 5년간? 네, 어. 5년간. 그러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여자분은 이제 자기가 참다 이제 병원에 자꾸 한번 가보자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가야 돼. 해도 난 정상이다. 어. 난 정상인데 왜 내가 병원에를 가느냐.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으로 너무너무 끙끙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여자분은 처녀라는 그 진단서를 처녀라는 거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냈고 네. 남자분 쪽에서는 난 정상이다. 성기능 장애가 없다라는 진단서가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근데 이제 돼요? 이 경우에 이제 판사님은 네. 이 성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의 노력을 안 한 잘못이 남자 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자가 위자료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아니 남자 여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부부관계를 안 가져요?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년째 안 하면 돼요? 뭐 어디 제기하시네요. 아니 물어봐요. 어느 정도 기간인가 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궁금한 거 맞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거는 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빨리 경우. 노력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가 생각보다 섹스리스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애들 어렸을 때 굉장히 육아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남편이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하고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또 애 재운다고 각방을 쓰고 하니까 어느 사이엔가 섹스리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규칙적으로 육아 문제를 자꾸 이렇게 아내분이 아니, 피하잖아요. 노력을 정말 그럼 해야 세월께서 돼요. 남편들은 나이가 들면 또 하기 싫어요. 아니, 근데 마음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장기화가 되면 이제 완전히 그 대화가 또 단절이 되고. 그래서 뭐 두 문제가 분이 생기고. 여행도 가서 새로 분위기도 바꿔보고 바꿔보고. 외식도 하면서 저희 좀 연인 사무실에 같은 한번 감정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인이 오셨는데 예. 분명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증거가 없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횟수가 줄으셨대. 그래서 제가 횟수를 물어봤더니 저희 집보다 사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 거에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 성 문제로 정말 고민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아주요. 그러니까 아주요. 아마 이게 그 일하는 환경이나 업무적으로 삶이 이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신체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나 어떤 정서가 아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내는 기분이 상하니까 좀 피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싸우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로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막 넘고 있는 것 같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넘을 수 없는 벽 이혼의 위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요즘에는 아내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율도 꽤 높다는데 실제로도 그럴까? 다음으로 일어나는 이혼 사유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폭언. 폭력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적나라한 부부폭력 실태 토크가 바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 참 심각한 그 외도도 폭력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또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외도를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남편만 그랬다면 여성들도 굉장히 많다면요. 예. 요즘에 그 여성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정 안 하고 너무 충격받으시네. 조정에서 왜 본인이 한숨을 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요 지금. 참다. 아이고. 아니 근데 그 외도뿐만이 아니라 아내들의 폭력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남편분이 체격이 되게 좋으세요. 그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데 부인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그냥 변호사랑 둘이 있을 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 자기가 부인을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때릴 수 있대요. 자기 부인은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가고 본인은 70 몇 킬로라서 잡기만 해도 부인을 제압이 가능한데 자기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인이 자기를 때릴 때 자기가 만약에 뭐 밀치거나 잡으면 부인이 분명히 그걸 폭력이라고 우겨서 자기를 상대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정작 나는 맞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부인이 낸 이혼 소장을 받아 들고 왔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변호사님, 저 아이와 제 가정 그대로 꼭 잘 유지하고 싶다라고 우시면서 이제 소송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분이 그 뭐 어떤 증거 사유를 만들어 두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둔 게 있었어요. 막 멍이랑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막 잡고 흔들고 막 이래서 이렇게 진단서는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하나를 끊었고 그 전에는 이렇게 막 팔에 멍드는 사진들이 몇 개 있어서 또 아이들이 어리긴 한데 이제 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부인의 평상시 어떤 폭력적인 성향들이 이제 입증이 돼서 이혼을 안 하고 그 이제 이혼 기각 판결 받고 근데 이혼 기각 판결 받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서류로 이혼하지 말라고 둘이 안 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많이 다독거리고 설득을 해서 이제 지금은 살고 계신데 최근 3년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에 관한 얘기를 1시간 안에 담아내기는 참 역부족일 것 같고요. 끝으로 정말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하고 계신 분들께 우리 세 분께서 좀 한 말씀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 빨리 가고자 할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할 때는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긴 뭐 사막도 있고 정글도 있는데 짐승들도 피해야 되니까 길동무 없으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속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누군가랑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길동무가 바로 우리의 아내고 남편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길에서 왔기 때문에 티격태격하지만 행복이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토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합니다. 야, 정말 멋있어. 결혼을 해보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도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나름의 스트레스와 후회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그 결혼을 못 하고 늙어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아니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나도 너 봤다. 저 지금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무색한 현실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자유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각자 알아서 잘 하세요가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그 충격파가 정말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문제고 부자여도 문제고 그저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라는 것은 상당 기간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분노해도 좌절해도 갈라서도 지는 거예요. 잘 살아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멋있다.
아니 두 분이 너무 멋있게 얘기해 줘가지고. 아니요, 편하게.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 주부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가정의 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부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마가 여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무식하게 저처럼 13년 좋은 날 오겠지 기다리는 것도 정말 바보짓이에요. 적당히 힘들다. 적당히 남편한테 좀 여자로 다가가고 남성이라는 게 저희가 지켜보니까 남편이 바라는 건 엄마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결혼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남편의 엄마가 돼버리고 남편의 선생님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우가 되셔야 돼요. 곰이 되지 말고 여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께서 또 이혼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드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혼이라는 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맞습니다. 얘기 네.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유만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유만만에서는 치워도 정리가 되지 않는 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과 솔루션으로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는 건 물론 정리정돈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청소만만 클린하우스. 본 프로젝트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의 영원한 숙제, 집안 정리정돈. 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렇지. 청소만만 클린하우스 프로젝트 4번째 시간이 돌아왔다. 어떻게 치웠다 온갖 잡동사니 속에서 생활한 지 10여 년. 상상 초월 60대 이유나 주부의 집.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이거 쓰죠.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다 살림 경력 30여 년. 집안에 묵혀둔 물건만 산더미. 60대 정차는 주부의 집. 두 의뢰인을 위해 클린하우스 프로젝트 팀이 나섰다. 정리정돈을 통한 생활공간의 대변신. 청소만만 클린하우스 4번째 시간이 내일 여유만만에서 공개됩니다.